네, ETF 투자 전략 짚어봅니다. 유진투자증권 강송철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이 시장의 최대 화두는 역시 머니무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만 잘 나가던 시장에서 이제는 미국만 빼고 잘 나가는 시장으로 물론 뭐 우리 시장은 거기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은 그래서 이 글로벌 ETF 투자 전략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즘 글로벌 자금의 움직임들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미국 시장의 독주였다면 올해는 비미국 시장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시는 경기를 선행한다라는 것을 좀 반영하는 걸까요? 특히 유럽 시장의 수익률이 미국의 수익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범유럽 지수 유로스톡스 50은 연간 약 12%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연간 15%의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은행이 올해 안에 무려 75bp나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방위비 등 적극적인 재정 확대에 나선 것이 유럽권 증시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 건데요. 유럽 다음으로 또 주가가 좋은 쪽은 중화권 증시입니다. 작년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딥시크 등장 이후 중국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확실히 개선됐고요. 여기에다가 테크 기업들을 향한 시선이 달라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행동, 그리고 3월의 빅이벤트인 양회, 전인대에서 나온 적극적인 부양책까지 올해 외면받았던 중화권 증시가 정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알리바바가 딥시크에 대적할 만한 생성형 AI 최신 모델을 공개했죠. 7% 급등했고요.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홍콩항생은 장중 24,410포인트라는 3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년 내내 홍콩항생은 24% 급등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상해 종합 보시면요. 1월 2일 3,262포인트에서 어제 종가로는 3,381포인트까지 약 120포인트가량 오르면서 연내 3%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홍콩 항생에 비해서는 아쉽지만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도 매달 늘고 있고 중국 증시 보관 금액도 증가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올해는 중국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시장 볼까요? 이렇게 수익률로 하위권에 자리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시장에는 악영향을 주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심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M7의 하락으로 나스닥은 조정권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올해 시작에서 전일 18,069포인트로 올해 수익률은 약 6.2%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S&P 500 보시면 대선 이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전일 종가 5,738포인트로 약 2.2%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여전히 많은 가운데 연초 이후 S&P 500 추종 상품이 개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고 있자면 머니무브 투자 동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ETF 수익률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 수익률 탑 10 종목들입니다.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차이나가 붙은 상품이 7개로 월등한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유로스탁스, 글로벌 방산까지 랭크돼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는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합성 H 상품은 홍콩에 상장된 테크기업 30개로 구성된 홍콩 항생 테크지수 상승률을 2배 추종하는 상품인데요. 연간 수익률 78%에 현재도 4.3%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러스 글로벌 방산 ETF 보시면요. 이 상품은 독일의 대표 방산회사 라인메탈이 18%,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가 14%, 스웨덴의 사브는 13%, 프랑스의 탈레스는 11%, 영국의 베시스템즈는 8%로 유럽 각국의 대표 방산주들을 담고 있습니다. 방위비 증액 이슈로 이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플러스 글로벌 방산 수익률 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위, 10위에는 유로스톡스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은 유로존 11개국에 상장된 주식 중에 배당률이 높은 상위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 배당 수익은 4%대지만 주가 수익이
최근 33%를 넘어서며 총 연간 수익률 38%를 기록해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의 증시 흐름, ETF 수익률을 보더라도 올해는 비미국 시장이 선전하고 있는데요. 해외 상품 투자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도 이어서 살펴가시길 바랍니다. 네, 확실히 ETF 수익률만 봐도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 이 연초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자금 이동이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진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나 중국 같은 국가들이 미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했던 기간들이 그래도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최소 2년에서 그 이상 정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소외받았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연초 이후에 한 2달 정도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 만에 상대적으로 그런 쪽 증시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뭐 짧게 보더라도 한두 달 정도는 이런 현상이나 자금 이동 같은 부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앞으로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는 더 최소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오늘 우리 증시 흐름을 보면요, 미국보다는 사실 뭐 중국과 좀 연동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철강도 그렇고 뭐 태양광 쪽 이슈도 그렇고 말이죠. 그만큼 중국의 존재감이 지금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또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뭐 EU도 그렇고요. 이 중국 쪽 ETF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좀 갖고 계세요? 예, 지금 뭐 국내에 상장돼 있는 항생테크라든지 뭐 중국 기술주 ETF 상품을 보면 최근 3개월 동안의 주가가 한 40% 정도 가까이 올랐고 네. 중국 본토 주식,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CSI 300 지수 같은 A주 증시에 투자하는 ETF 상품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을 감안을 하면 사실은 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라든지 뭐 주가가 하루 이틀 좀 출렁일 수 있는 이런 변동성 확대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런 상대적인 강세 흐름, 뭐 중국 증시 역시도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한 가지 정도 기준을 잡아보면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국 같은 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채권금리 대비해서 주식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최근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3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도 중국의 상해종합지수 배당 수익률이 지금 3%가 약간 안 되는 정도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 뭐 10년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1.8% 정도 아직 기록을 하고 있어서 네. 주식하고 채권 두 개의 자산만 놓고 보면 중국에서는 여전히 채권보다 주식의 상대적인 매력이 좀 높은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예. 뭐 과거 데이터 같은 부분을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주식 배당 수익률이 채권 금리보다 높았을 때 뭐 수치로 보면 과거에 평균적으로 6개월 뒤 정도까지 중국 증시가 10번 중에서 한 7번 정도 물론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부분이지만 비교적 좀 높은 확률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뭐 한 가지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가격 매력이 아직은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테크주는 아니지만 예. 뭐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3,380포인트 정도 지수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 뭐 3,300선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5%에서 10% 정도 만약에 요즘에 뭐 중국 증시가 상당히 강세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나타날지는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예. 좀 개인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이제 단기간 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걸 언제 팔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식이 좀 빠질 때 언제 좀 살 수 있는 지점이 어느 부분일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전략이 아직은 좀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코로나 직후부터는 미국 증시가 줄곧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 전에는 뭐 유럽이나 지금처럼 뭐 중국이나 이런 쪽이 강세를 보였던 경우가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예, 예. 그렇죠. 보통 그렇게 되면 주기가 얼마 정도로 이렇게 좀 전환이 이루어졌었던 걸로 기억하세요? 잘 기억은 안 나시죠? 예, 특별한 주기나 이런 거는 저도 좀 기억하는 부분은 없는데요. 네. 근데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소한 코로나 이후에 뭐 2021년 정도 이후부터니까 한 2년, 3년 정도 동안은 뭐 특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하고 비교해서 보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최근 같은 경우에 소외를 받았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요즘에 중국 증시도 뭐 잘 나가고 또 독일 쪽 증시도 잘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잘 나가는 쪽을 이제 다 생각하게 되는데, 하지만 중국 증시와 독일 증시는 사실은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중국 쪽은 아무래도 신흥국이고 독일 쪽은 그래도 선진국 증시에 포함이 되니까요. 우리가 이쪽을 접근을 할 때 어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뭐 두 시장이 좀 다른 시장인데 네. 지금 연초 이후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약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속 앞에 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했던 상황에서 예. 그리고 중국과 유럽, 뭐 독일 같은 나라가 공통적으로 이제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관세라든지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보 관련해서 좀 표현을 이렇게 하자면 위협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다 보니까 예. 유럽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최근에 미국과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을 쓰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공통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당연히 좀 다른 시장이긴 할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 같은 측면에서 보면 국내 투자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내에 좀 유럽 증시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ETF 상품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많지 거래나 않은 것 같아요. 네.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상품적인 측면에서는 뭐 유럽보다는 중국 쪽에 조금 더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래도 EU 쪽이 요즘 이렇게 뜬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단순 지수형계 ETF 이런 게 좀 많긴 합니다만 앞으로 뭐 새로운 상품들이 더 추가되기도 하고 그러나요? 뭐 예를 들면 뭐 EU 방산 ETF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국내 ETF 시장은 뭐 미국 못지않게 경쟁이 치열하고요. 네. 뭐 신상품 같은 부분들이 어떤 상품들은 오히려 미국 같은 나라들보다 더 빨리 상품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트렌드에 상당히 민감한 시장이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유럽 쪽에 투자하는 새로운 상품들이 좀 많이 상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1,200조 원인가 푼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산 ETF 좀 자산운용 업계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도 살짝 우리가 다루긴 했습니다만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이 세금 얘기 나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올해부터 펀드의 이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방식이 변경됐다. 해외 배당 ETF들 세금을 많이 낸다 이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접하셨을 뉴스일 텐데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조금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신 부분은 있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뭐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ETF 같은 쪽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미국 현지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그걸 일단 먼저 운용사 쪽에 환급을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배당을 받을 때는 이제 운용사에서 배당을 받을 때 국내 세율로 이제 원천 징수가 되는 그러니까 먼저 환급이 되고 그 다음에 원천 징수가 되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예. 올해부터 바뀐 부분은 이제 그 외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 국세청이 선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환급이 안 되고 세금이 깎여 있는 그 배당을 예. 운영사 쪽에서 받아서 이제 저희가 그걸 그대로 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된 건데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실 때는 사실 변화가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절세 계좌, 그러니까 뭐 ISA 계좌나 아니면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세금이 좀 깎인 부분을 국세청에서 환급이 돼서 배당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받은 상태에서 예. 국내에서 원천 징수가 없이 나중에 연금을 찾을 때나 아니면 IS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됐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세율로 그리고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 배당 자체가 깎인 금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 절세 계좌에서 그 배당을 받을 때 15% 정도 낮은 금액을 받게 되니까 예. 체감적으로 이제 그 배당이 좀 깎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게 예. 된 거죠. ISA가 이 절세를 위한 아주 훌륭한 계좌로 인식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뭐 3년 이상만 만기로 들고 있으면 우리가
그 어느 정도의 그 세제 혜택을 좀 누릴 수 있었던 상품이었는데 이런 배당 부분에 대해서 배당 ETF 해외의 경우에는 수익성 악화 이슈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건데요. 근데 이런 변화가 이 커버드 콜 상품의 반사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커버드 콜 상품이라는 게 이제 뭐 기초자산 주식을 매수하고 거기에 이제 걸려 있는 콜옵션을 매도해서 그 옵션을 판 돈으로 매달 이제 배당을 받으면서 대신에 이제 그 기초자산 주식 가격이 좀 올라갈 때는 상방이 약간 좀 제한되게 되는 이런 식의 전략인데 네. 코스피 200 커버드 콜 ETF라고 하면 코스피 200 주식을 사고 그 코스피 200 콜옵션을 매도하는 식의 전략을 만드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해외 주식의 커버드 콜 전략으로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미국의 현지에서 받은 배당에 대해서 15%뭐 원천 징수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 커버드 콜 전략에서 받는 배당 금액, 그러니까 옵션을 매도해서 받는 돈에 대해서는 뭐 미국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원천 징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배당이 깎이는 부분이 없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말씀드렸던 절세 계좌에서 이제 깎인 배당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이제 15% 배당을 덜 받게 된다 이런 이슈가 이제 좀 그런 이슈가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금 이슈가 아예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뭐 아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 그 옵션 매도에서 받는 금액은 원천 징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 깎이는 부분 없이 거의 그대로 이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해부터 그 외국 납부세 그 방식이 바뀌고 난 다음에 뭐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조금 특히 절세 계좌에서 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말씀드렸던 커버드 콜 같은 상품은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상품들로 좀 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ETF라든지 아니면 뭐 타이거 나스닥백 데일리 커버드 콜 ETF라든지 미국 주식에 이런 식으로 커버드 콜 전략으로 투자하는 ETF 상품들이 국내에 상당히 많은데 예. 이런 상품들로 최근에 좀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커버드 콜 상품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는 계신데, 근데 요즘에 보면은 올해 들어서는 또 미국 주식이 워낙에 좀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커버드 콜 상품들도 수익률이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올해 들어서는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투자할 때 좀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커버드 콜이라는 게 뭐 주식을 사고 콜옵션을 팔아서 배당을 받으면서 상방을 좀 제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기초자산인 주식이 떨어질 때 그 하락을 해지해주는 부분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옵션 매도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뭐 10% 정도 주식이 빠진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조금 덜 빠지는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하락을 해지하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커버드콜 주식에 투자하실 때도 뭐 미국 주식 커버드콜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반대로 국내 주식 커버드콜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주식이 아니라 채권 같은 자산도 커버드콜 ETF 상품이 있거든요. 예. 이런 쪽에 투자를 할 거냐 이렇게 결국은 기초 자산을 뭐로 고를 거냐라는 부분을 상당히 좀 역시 좀 고민이나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요즘 시장에서는 뭐가 좋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반대로 저희가 앞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 최근에는 미국보다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 외 지역 거기에는 이제 국내 주식도 포함이 되는데 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 커버드콜 전략으로 투자하는 ETF 상품들이 상장이 돼 있고 거래도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돼 있는 편이거든요. 국내가 뭐 중국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국내 같은 경우도 중국이랑 비슷하게 작년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고 올해도 이제 몇 번 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중국하고 비슷하게 가격 매력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커버드콜로 투자를 하기에 어떻게 보면 좀 적합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우리 같습니다. 시장이 또 횡보하기도 하고 대체로 그런 예, 경우에 그런 오히려 부분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커버드콜 전략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주식이 빠지는 하락을 해지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다면 뭔가 좀 많이 빠져 있어서 더 이상 하락의 하락할- 폭은 좀 제한적일 거로 생각이 되는데 올라가는 부분은 좀 애매할 것 같고 그건 잘 모르겠고 이런 시장 상황에서 좀 투자하기가 적합한 어떻게 보면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하락폭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커버드콜 ETF에 투자해서 보통은 배당 수익이 7% 8% 이상으로 높게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당 수익들을 월마다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뭐 국내라든지 아니면 중국 같은 시장에서 지금 시장 상황에 좀 맞는 상품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버드콜 ETF 고를 때 어떤 기초자산의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 ETF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강송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